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제가 그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합격하셨으니까 더 이상 기간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강제 이별을 당한 기분이다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저도 사실 이 공부 채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고 졸업하시면은 뭔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기에도 저도 너무 힘들고 공부 영상만으로도 너무 사실 벅차거든요. 이 끝까지 마무리나 이 케어를 더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요. 봄맞이 대청소를 거의 7시간, 8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사실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저녁부터 잤어야 되는데 또 오늘부터 기간조 저녁 9시에 30분씩 강제로 공부시키잖아요.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걱정하는 댓글만 오니까 제가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국시가 5달이 넘게 남았거든요. 하루에 한 30분씩 공부를 강제로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요, 이제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또 나 어디 취업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막 달려서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썰로 풀어드릴게요. 이게 댓글로 달자니 이거 설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또 가발 쓰고 또 이렇게 앉았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조만간 병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간호조무사를 이제 검색을 하니까 한의원 피부과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 갈지가 일단 고민이다. 한의원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한의원에서는 주사 놓는 일을 안 하니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은 한의원을 가지 말아라. 왜냐면 이분 20대거든요. 아버지는 뭐 한의원이 편할 거다. 엄마는 한의원이 복지가 별로 아니다. 종합병원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겠느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누가 좋다 안 좋다 해가지고서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 사실 뭐 성함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뭐인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권해드리는 게 다른데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일단 20대면은 한의원 같은 경우는 업무가요? 저는 한의원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짝꿍 언니가 한의원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 또 이렇게 가끔씩 모이는 간호조무사 동기 언니들이 또 한의원에 있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나이가 이제 50대이신 분들은 한의원 취업이 조금 그나마 수월해가지고 한의원을 가시는데 오래 못 버팁니다. 왜? 일이 단순 업무인데 엄청 고단하대요. 한의원 가보셨잖아요. 그 업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단 환자 오죠. 그럼 대기실에 앉혀놓죠. 한의원 같은 경우는 데스크와 진료실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오기 전에 세팅 다 해야겠죠. 이거 뭐 우리 부항 뜰 때 그리고 그 해면 그런 거 다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침도 다 설거지해가지고 오토클레이브 고압증기 멸균에 다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파스 같은 거 붙여주는 거 다 잘라야겠죠. 그런 그 잔업무 그리고 뭐 알코올솜 같은 것도 재놔야 되죠. 그리고 또 한의원마다 뭐 이렇게 막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준비해야 되죠. 환자 오면은 로테이션 시켜야 돼요. 그 안에 진료실에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갖고 뭐 한 7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10개씩 있는 한의원도 드물어요. 오전에는 정형외과 한의원이 미어 터집니다. 왜? 침 맞고 이 전기 치료하고 이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노인 환자가 진짜 많거든요. 그 환자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침 원장님이 놓고 원장님 3번 환자요?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사람 오면은 뜨거운 거 자외선 같은 거 적외선인가요? 뭐 그거 뜨거운 그 빨간 거 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 침 놓고 또는 부항 뜨고 또는 뜸 뜨고 그런 거 뒤처리 다 간호조무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 계산하고 보내고 환자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단순함 속에서 잡무가 많다. 그나마 피 많이 안 보고 IMIV 못해도 갈 수는 있다. 그런데 재미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잡무가 많아서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이 병원에서 약간 슬리퍼 같은 거 뒤에 이렇게 잡아주지 않는 거를 신고 나서는 무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막 앉았다 일어났다 구부렸다. 왜냐면 베드 위치가 이게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몸을 구부려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신체 역학의 원리.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펴야 되는데 허리 구부리고 막 이렇게
자세가 일하다 보면 엉거주춤해지기 때문에 손목도 아프고 뭐 무릎도 많이 아프다고 하고요. 오래는 못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쉬운 일을 많이 찾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두 번째 이 질문에 그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오픈병원 오픈 멤버로 출근 예정인데 오픈병원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29살이시래요. 신입이고 첫 병원이신데 거리도 가깝고 월급도 괜찮아서 못 모르고 갔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오픈병원 힘듭니다. 오픈병원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픈 병원이나 무슨 오픈하는 식당이나 오픈하는 어떤 상가는 다 똑같아요. 일단 왜 사람들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또 제 이런 얘기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병원 일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많은 직업을 가졌었어요. 개인 사업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하고 싶으면 바로 하고 또 하기 싫으면 바로 안 하고 이래서 직업을 좀 많이 바꿨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영업을 하나 오픈을 했었습니다. 음식점을 하나 오픈을 했었는데 이제 그 특정 종목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해가지고서는 그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구장 자리를 음식점으로 바꾸면서 막 그 테이블 놓고 숟가락 젓가락 그릇 무슨 가스 연결하는 것까지 한 20일에 걸쳐가지고 막 그 황학시장 가서 다 초이스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권리금이 몇 천만 원 정도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돈을 아끼고자 제가 직접 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의 한 6, 70% 이상 들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첫날 어머니가 식당 오픈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남일이 아니다. 나 이거 가게 오픈하고 나 죽겠다 싶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픈을 하면 또 오픈발이 있어서 첫날부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코피 쏟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구해놓으면은 막 금방 또 그만두고 월급 받고 그만두고 이래서 진짜 골치가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이 오픈 병원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까지 갔는데 오픈 병원은 뭐가 힘드냐? 저도 오픈 병원에 취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취업했던 곳이 치과예요. 동네 의원 조그만 치과였는데 원장님이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보통은 그 기간조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좋은 대학교, 서울대, 뭐 연대, 경희대 이 정도까지는 간판에 겁니다. 뭐 서울 무슨 치과. 그런데 뭐 전남대에 나오신 분, 뭐 전남대 치과, 뭐 조대 치과 이렇게는 안 걸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미국으로 갑니다. 뭐 달라스 가서 뭔가 학위를 따서 뭐 달라스 치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그랬습니다. 뭐 그 나라의 그 무슨 그 지역에서 본인이 했던 그런 명칭으로 하는 치과는 다 이제 좋은 대학교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건 또 원장님들이 보시면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대학교 원장님들이 진료를 잘하십니다. 저는 정말 제가 다양한 원장님을 정말 많이 봤는데 서울대 원장님이 진료 제일 깔끔하게 잘하세요.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경희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한의원이냐 치과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그것도 봤어요. 지방대 원장님 있는 병원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상담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없을 때부터 뭔가 원장님이 진료를 못하면 내가 환자한테 권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 환자들은 상담해서 사실 원장님한테 진료받기 전에 나 믿고 상담실장 믿고 그 티켓팅 해가지고 치료 다 받으시는데 원장님이 진료 못하시면은 저는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픈 병원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일단은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재료도 들어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치과예요. 유니체어 들어와야 되죠. 구색 맞춰야죠. 재료 다 쌓아야죠. 그리고 뭐 한의원이야. 그러면 잡다구리한 물품 다 들어와서 그 위치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막 그 인테리어 새로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새집 증후군 우리 배웠잖아요. 포르말데이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고 그러니까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일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그리고 초반에 그것도 케바케긴 한데, 오픈했는데, 오픈빨 때문에 환자가 진짜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불편해요. 나도 처음으로 하는 건데 너무 바쁘면 힘들다. 또,
파리가 날리면 눈치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오픈병원이 사실 많이 기피합니다. 그런데 오픈병원은 사실 기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좀 페이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 많이 좀 책정해 주는 편이고, 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초기 멤버잖아요. 초기 멤버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어요. 오너가 그 직원에 대해서 초기 멤버는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직원이 바뀌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소모품으로 보여요. 왜? 내가 정지어봤자 쟤 좀 있으면은 그만둘 건데 무단 결근하고 월급 받으면 안 나오고 1년 지나서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 그게 그냥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니까 이제 그 직원에 대한 그 진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것이 장단점일 수 있다. 저도 처음에 알바 구할 때는 페이를 훨씬 많이 줬는데 나중에는 그냥 남들 주는 만큼만 줘도 사람은 계속 구해주고 애들이 월급 받고 바로 안 나오고 이러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몇 번 뒤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병원은 원장님이 잘 챙겨준다는 것, 그리고 초기 멤버인 경우는 어떤 면에서 또 좋냐면요. 직원이 이제 새로 오잖아요. 그럼 다 나보다 아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아래는 없지만 나 다음으로 오면 아무래도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눈치를 보면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내가 더 먼저 들어와도 저 사람한테 내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제가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또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 나보다 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안하다.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은 힘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하신 두 분이 다 20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 후반 50대라고 한다면은 체력이 좀 딸려서 조금 편한 일을 선호할 수 있지만, 여러분 20대부터 그렇게 막 편한 일을 하려고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주사 맨날 회피하고 주사 안 돋는 한의원을 가겠다? 저는 조금만 포부를 크게 가지시는 게 어떻겠냐. 왜? 한의원은 어차피 나이 먹고 50 넘어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못하러 20대부터 한의원 가서 그 단순 업무를 하고, 그리고 환자들도 좀 젊은 환자들 오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환자랑 사귀는 또 직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노인 환자들 오면은 물론 노인 환자분들도 정말 재밌죠. 그런 재미가 아니라 이렇게 케어해 드리면 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일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함은 많이 떨어져서 이 일 자체가 재밌어서 내가 이 직장에 오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만 어리고 다른 직원들은 나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의원은 나이 많은 사람들 뽑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20대가 빠릿빠릿 아무래도 20대가 30대가 50대보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도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많이 취업을 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분의 질문을 딱 거의 동시에 5분 간격으로 이 질문이 두 개 달려서 제가 자다가 벌떡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영상 찍어야겠다. 나 좀 쉬려고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날 쉬게 납두지를 않아 이러면서, 제가 사실 썰 영상을 조금 기피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 그래도 좋다, 고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다라고만 생각하실까봐, 여러분, 그러니까 걸러서 들어주세요. 아예 또 모르시는 것보다는 이런 정보라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썰 영상은 조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자영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접었어요. 그 접은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해드릴까요? 어, 제가 이제 그때 그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그런 자영업 하는 애는 안 된다 이러셔가지고서는, 남자친구가 이제 글쎄요, 오늘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할게요. 저희 언니가 이제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친이 그때 그랬어요. 그 옛날 남친이죠. 지금은 이제 장가 갔는데, 혹시 너 그냥 저희 언니 그 누나네 병원에서 데스크 같은 거 보면은 어때? 코디네이터?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일이 좀 깔끔하다 이거죠. 뭐 이렇게 자영업 음식 뭐 자영업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깔끔하다. 걔가 이제 그 한마디를 하고, 걔는 이제 어학연수를 갔어요, 해외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게를 접고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이제 막 학원을 다녀서 이 치과 쪽은 일반 코디네이터가 다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치의생사가 3년 동안 공부했던 임상 이론을 이게 단기간에 2개월이었는지 3개월이었는지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비도 되게 비쌌거든요. 제가 거기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치과로 들어갔어요. 그 남자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의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았고, 원장님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원이 다 그만둬서, 뭐, 데스크고 진료실이고 없고, 제가 들어갈 때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페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남자친구 얘기만 듣고, 저는 그냥 무조건 취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또 아무튼 취업이 뭐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래갖고 제가 취업이 됐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론으로 배웠어도 이렇게 갑자기 병원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어떻게 잘했어요. 이게 그냥 인간관계의 대처력 갖고만 그냥 어떻게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한 두세 달 다녔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직원이 안 뽑히고 저랑 다른 직원 한 명 둘이서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원장님이 미안하니까 무슨 뭐 피트니스도 끊어주시고 하긴 했는데 나는 내가 이 분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난 상담실장까지 찍고 연봉도 엄청나게 받을 거다. 약간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 이 의원에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배울 사람이 없다 해서 제가 그때 원장님에게 이제 그만두겠다. 나 해외를 가야 된다. 그때 이제 그 남자친구를 보려고 제가 해외를 가야 돼가지고서는 원장님이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잘 해주기를 바란다 해가지고서는 그때 월급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잠깐 해외 가서 조금 놀다가 한국 다시 와가지고서는 취업을 병원급으로 들어갔어요. 치과인데, 그니까, 그, 법적으로는 의원인데, 원장님이 세 분이고 규모가 진짜 크고 직원도 막 거의 30명씩 되는 그런 데를 들어갔더니 데스크도 아니나 다를까 뭐 두세 명씩 됐어요. 상담실장이 없이 그냥 코디네이터만 있는 그런 데였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일을 잘하는 엘리트 코디네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진짜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해서 정말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거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치과 매출이 너무 높아져서 1억에 뭐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차는 사실 제가 1년도 안 된 연차였는데도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바빴냐면 얘기는 긴데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냐면 아침부터 원장님이 진료도 정말 공격적으로 잘하셨어요. 교정, 임플란트 다 하는 치과였어요. 뭐 심미 보철 뭐 전과를 다 했는데 너무 진료가 깔끔하고 잘하니까 진짜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서는 그 지역에서는 진짜 잘 되는 치과였거든요. 데스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바빴냐면, 진료실 직원들도 뭐 쉴 수 없이 바빴지만은, 데스크는 전화도 오죠? 또 예약 환자 이렇게 무전으로 뭐 이렇게 집어 넣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상담해야 될 일 있으면은 또 상담실 들어가 상담하죠? 진짜 물 한 모금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화장실이 복도 밖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 해도 될려나 모르겠지만, 정말 생리할 때 생리대를 못 갈아서 피가 뚝뚝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겠죠? 정말 그 정도로 눈꼴 뜰 수 없이 바빴고 밥 먹는 순간에도 전화가 계속 오고 정말 젊으니까 했지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제 지긋지긋했어요. 너무 제가 이제 병원 생각하면 좀 지긋지긋한 게 많은데 일은 재밌었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대 그리고 30 중반 정도까지는 힘든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서 그 치과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거든요. 1년 좀 못 채웠는데 저는 퇴직금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뭐 9개월이건 10개월이건 힘들면 그냥 그만두기 때문에 12개월을 안 채웁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바로 그만두고 한동안
좀 놀았나? 그러고 또 다른 데 취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치과를 가도 일이 안 밀리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 배워놔가지고서는 어딜 가도 그 치과보다 힘든 치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과에서 너무나 하루에 막 100명씩 환자를 보니까 별의별 경우의 수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다 보고 다양한 컴플레인, 다양한 예후, 다양한 정말 그 모든 걸 다 겪고 나니까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일하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러니까 총 한 2년도 일하지 않았는데 10년 차 이상의 연봉을 받았었고 정말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직원들 간의 막 그런 텃세 이런 건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일을 뭐 몰라가지고 답답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속상한 건요. 내가 그 일을 잘하는데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진짜 그래요. 내가 뭐가 머리가 모자른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때 사람이 제일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려운 마음에 쉬운 곳으로 가고 싶어. 나 IVIM 못하니까 평범한 데 가가지고서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좀 깨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를 또 하는데 제 친구가 영상 볼 텐데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미안하다. 너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래도 이게 좋으니까 친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성향이 달라야 서로 오래가지 진짜 오래된 친구거든요. 성향이 비슷하면 친구 못합니다. 서로 이게 기가 안 맞아요. 양과 음이 합해지는 거지 플러스는 배터리도 서로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다른 거죠. 근데 제 친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개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친구는 딱 하루에 30개만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대요, 자기는. 무리해서 일하는 게 싫대요. 돈도 그 이상 버는 게 싫대요. 그냥 그만큼만 벌고 싶대요. 그 철학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몇 번이나 정말 수많은 기간 동안 야 그래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또 좀 돈도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열심히 해봐. 동기부여 영상도 정말 많이 링크해주고 좋은 그 책에 글귀도 사진 찍어 보내고 했는데 그런 거 자체를 거부하진 않지만 그냥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면서도 그런 동기 너무 많았거든요. 저랑 친한 간호조무사 동기들도 나는 두렵다. 바쁜 곳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가하고 조금 원장님이 느긋느긋하시고 주 2, 3일만 일하고 싶다. 사람 성향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말씀드리자면은 빡센 곳에서 반년에서 1년만 일을 해보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도 다 너무 수월해요. 그래서 진짜 바쁜 데를 가서 조금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픈병원 힘들어?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가서 한번 해보세요. 힘들긴 힘들어. 근데 좋은 점도 많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의견보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내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왕이면 조금 좋은 데서 일도 해보고 우리 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봐도 다 병원급이잖아요. 멋있는 의사도 구경도 하고 뭐 내 거 아니더라도 그냥 좋잖아요. 분위기 이 업무 환경이 안구 정화도 되고 좋잖아요. 조금 큰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뭔가 이제 내가 세상을 축소하고 싶어 이런 거는 50대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90은 기본으로 갑니다. 지금 50이어서 나이 많다 하시는 분도 40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60이신 분도 30년 더 살아야 돼요. 뭐 하고 살 거예요? 맨날 집에서 뭐 넷플릭스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최소 40년 살 거면 적어도 60에서 70까지는 일을 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뭐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 20대야. 그럼 앞으로 간호조무사 생활을 만약에 뭐 한 10년, 20년 한다 치면은 맨날 한의원에서만 이거 하고 있으실 거예요. 종합병원도 가보시고 힘들면
한 두 달 하다 그만두세요. 그래서 동네 의원 또 트라이 해보시고 그러면 거기서 엉덩이 주사도 알려주고 IV도 배워요. 배운다는 게 내가 작정하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 만남과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습지에서 IM을 배웠는데 원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안 아프게 잘 배웠어요. 근데 그것도 나 거기서 뭐 배우자 작정하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 언니들도 하나도 못하고 갔는데 어떻게 또 다 해요. 거기서 또 급하게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환자가 아프지 이렇게 트라이 하다 보면은 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겁먹을 건 없다. 여러분 사실 간호조무사 학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너무 두려웠잖아요. 공부도 어려웠고 실습도 너무 힘들었고 합격도 떨렸죠. 근데 그거 다 했어. 또 이력서 면접 어려웠죠. 합격했어.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직원들하고 힘들다고 하겠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과거의 기억은 미화된다고 해서 다 좋다고 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힘든 시절도 있었죠. 너무 지긋지긋하고 사람들 어쩔 때는 환자도 너무 싫을 때가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그래도 이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은 척박하지만 또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환자랑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귄 사람들 진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이신 분들은 또 이게 재밌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은 병원으로 가세요. 일하기도 재밌어요. 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력서,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여러분 이력서 자소서 쓰는 꿀팁 진짜 조회수 몇십만씩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감안하셔가지고 쓰시는데 내 장점을 한 두세 줄에 끄집어내세요. 저는 인간관계 대처력이 좋습니다. 저는 눈썰미가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본 사람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아마 환자들 뭐 잘 기억할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일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일머리가 만약에 나쁘면은 저는 뭐 진득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장점을 조금 이렇게 끄집어내서 뭐 하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끄집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기 전부터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시험 합격하면은 또 이력서, 자소서 쓰는 것 때문에 힘들 텐데. 그러고 나서 또 취업하는 것도 힘들 텐데. 취업해서 또 다니려면 죽을 맛일 텐데. 거기서 또 누구랑 싸웠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시험 정말 많이 떨어졌던 분하고 뭐 전화 통화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합격하고 병원 일 하면서도 뭔 일만 있으면 저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하다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서는 맨날 뭐 누구랑 싸우고 원장님한테 뭐 쿠사리 먹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끝도 없습니다. 병원 일이 아니어도 뭔 일을 하더라도 끝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제가 말했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그 사건 하나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 지금 사회생활 좀 안 하시던 분들도 많고 경력이 단절됐다가 사회에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막 움츠려 있고 너무 떤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쫄아 있어요. 그래서 참 사실 막상 저희 동기 언니들만 봐도 처음에 다 이랬다가 지금은 너무 기고만장해져서 약간 좀 워워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람이 이렇게 디프레스만 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위축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이게 약간 중간을 유지하려면은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뭔가 내 이 마음의 긍정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건 책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읽으세요. 베스트셀러라도 읽으세요. 제가 추천해드린 책들 있잖아요. 읽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편한 일을 찾지 마세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
더 돈을 빠른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일. 이 일을 배워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연봉이 더 높아지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과로 갔을 때 내가 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스펙을 키워야지. 지금 당장 쉽고 어렵고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여러분 막판에 국가고시 공부할 때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진짜 빡세게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하루에 거의 5시간, 10시간씩 공부하셨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건 정말 껌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빡센 게 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외동 아들이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된다 치자고요. 처음에 결혼하던 해에 1년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따로 사는 게 편하겠어요. 따로 살다가 나중에 모시는 게 편하겠어요.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닥치려면 더 힘들어요. 처음에 못 모를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겪으면서 거기서 뭔가 이 내 스펙을 쌓아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쉬우면 쉬웠지 그 다음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단계 조금 시야가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운 일 찾지 말고 어려워도 그냥 해보자. 그리고 내 나이가 어리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20대, 30대, 40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도전을 하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병원 가세요. 그래서 빨리 돈 모아서 파이어 하세요. 뭐하러 질질질질 끕니까? 최저시급 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돈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상담도 병행하십시오. 왜냐면 월급 300 이상 받아요. 인생까지 하면은 4, 500 받는 사람도 열렸어요. 돈 1000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 해보세요. 영어 정도는, 영어나 중국어. 일반 간호조무사보다 적어도 더 받는데, 50만 원,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아예 쉬운 일을 하고 뭐 주 5일 근무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원장님이 주중에 하루 쉬는 병원. 그런데 가시고 주말에 알바하세요. 5시간씩. 아니면 지금 당장 얼마 버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책을 읽어서 내 가치를 높이세요. 책을 읽읍시다, 책을. 진짜. 저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항상 책에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건 제가 겪은 것들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만, 이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책에 15,000원, 2만 원이면은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책을 보세요, 책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여러분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유튜브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제 모습은 어떨까요? 뭐 엄청 기대가 되네요. 뭐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공개 돌렸었는데 진짜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잘 가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빨리 가잖아요. 카페에서 저한테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뭐 50 몇 살인데, 이제 다음 주에 실습 가는 것을 학원에서 상담을 한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냐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실습은요 병원급밖에 못 갑니다. 의원급으로 연계가 안 돼요. 병원급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뭐 한의원 이런 게 없잖아요. 컨택 의원급이잖아요. 배웠잖아요. 의원은 규모가 병상이 29개까지고 병원급은 병상이 30개 붙어잖아요. 그래서 규모로 병원급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동네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병원 아니면은 뭐 척추병원 뭐 그런 큰 병원 아니면 건강검진센터 이런 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실습치를 뭐를 초이스해서 간다고 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실습은 두 가지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끝내는 거에 목적을 두거나 그래도 뭐 하나라도 배우고 내가 만약에 나이가 50이 넘었어. 취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같은 과로 실습을 가겠다. 이 전략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저희도 그때 40 후반부터는 거의 요양병원을 보냈거든요. 다 이제 가기 싫어했죠.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똥오줌 냄새가 사실 진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언니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막 울고 뭐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이 빡세니까 일을 정말 많이 배웁니다. 실습 기간에 이미 IMIV 다 배우고 뭐 바이탈 맨날 재고 그냥 실습이 거의 4개월이 넘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그냥 스카웃이 돼갖고 취업이 돼버려요. 자격증 따기 전부터. 왜냐면 신입 들어와서 3, 4개월 일 가르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그런데 실습생 다 가르쳐 놓으면 이미 그냥 일을 능숙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일을 배우는 게 실습이 무급이어서 좀 짜증나는 건 있지만은 뭐 그냥 그 상태에서 그 병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취업까지 생각하면은 실습지를 요양병원으로 가도 괜찮고 안 그러면 건강검진센터로 많이 가거든요.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거긴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건강검진센터 가면 뭐 하냐면은요. 신체 계측합니다. 뭐 눈 시력 재고, 키 재고, 허리 둘레, 배 둘레, 체중 재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 문진실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파파니콜라우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 배웠잖아요. 그거 검사 남자는 전립선 뭐그 정도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이에요. 그 환자를 계속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반수면 마취 하잖아요. 그래서 IV 놓는 직원, 기계처럼 계속 IV 놓는 직원. 또 체열하고 소변 검사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임상병리사가 하거든요. 계속 피 뽑고. 그게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옷 갈아입잖아요. 대장 내시경은 이 항문 쪽으로 구멍이 있는 옷 주고 뭐 옷 이렇게 등치 봐가지고 사이즈 맞춰주고 그런 업무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편물 발송하는 거 전산실에서 그래서 사실은 어느 병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 응대하는 거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병원 일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건강검진센터 가서는 배울 게 없다는 거 그냥 노가다만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요양병원이 그나마 배울 게 있다. 이게 간호조무사 실습도 참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게 너무 길어요. 실습 시간을 780시간씩 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된 IM을 배워요. IV를 배워요. 700시간을 노가다를 하더라도 80시간은 뭐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줘야지 실습이지. 이거 허구날 허들에 잡일만 하고 오니까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20대, 30대, 40대, 뭐 50대 가정주부들은 그래도 사회 경험이나 있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열 몇 살에 뭐 18살, 막 19살에 실습 나가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도 간호조무사 하려고 이제 아마 영상 제 그 구독자 나이대도 20세 이 미만이 몇 프로 있으시던데 아마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그런 쓴맛을 봐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쉬운 것만 찾을 수가 없다. 인생은 조금 뭔가 개척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뭔가 시도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뭐 어디서 그랬잖아요.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맞습니다. 뭐라도 시작해야지 되는 거고, 저도 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3년 후에 이런 지금 기관주의 자리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상담실장으로 한참 연봉을 많이 받을 때, 원장님이 간호조무사를 따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일도 잘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데, 그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왜 따요? 제가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 그거 왜 따야 되냐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따보고 이 어려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진작 땄어야 되는 것을 병원 일을 하려면 그런 생각 진짜 들었고 현장에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뭐 다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 같죠? 아니에요. 상반기 2만 명 지원하고 하반기 2만 명 지원하고 거의 1년에 4만 명 중에서 한 3만 5천 명 정도 붙지 않습니까? 합격률이 82%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뭐 1년에 3만 명, 많이 붙어요, 4만 명. 많지 않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1년에 40만 명, 50만 명씩 보거든요? 합격률이 90%가 넘으니까. 사실 요양보호사 따시는 분들이 60 넘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 그래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간호조무사도 딸 건데. 왜냐면 요양보호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래도 간호조무사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아래만 보고 살 수도 없고 위에만 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간호조무사였다고 한다고 해도 5년 후, 10년 후에도 간호조무사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책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책을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진짜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읽고 있고, 저도 바쁘고 피곤합니다. 근데 좀 읽어야죠.
이 책을 안 읽고 뭔가 내가 이제 그 채워지는 게 없으면 계속 사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서 맨날 불안하다고 댓글 달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꽈락되면 어떡하죠? 맨날 이러거든요.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은 왜 불안해요? 노후 대비를 안 해놨으니까. 노후 대비한 사람은 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뉴스 뭐 이런 거 막 불안한 뉴스 보지 마세요. 그거 본다고 해서 대비 안 되거든요. 저는 짜증나는 뉴스 뭐 그런 소식 아예 클릭도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봐서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그런 것만 봐도 우울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책을 가까이 두시고 또 평온한 음악 그리고 이제 간간히 귀간조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 주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아는 한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또 이렇게 자다 깨서라도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 걸러서 들어주시고 여러분께 도움 될까 해서 또 이렇게 TMI 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